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 창업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 공유 오피스냐, 역삼동이냐, 구로 디지털 단지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신선한 어떤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바로 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지금 미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애틀이 미국의 5대 도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민의 애향심, 자긍심,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시애틀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애틀은 20세기 초에는 산림벌목업이나 광업을 통해서 성장해왔던 도시입니다. 즉 1차 산업 중심이었죠. 특히 로키 산맥이나 이곳에서 벌목됐던 그 물건들을 바로 해안가까지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생긴 부가가치를 통해서 도시가 발전해 왔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군수산업, 특히 보잉사의 항공제조 정비업이 바로 그 시애틀에서 융성했었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대를 접하고 있는 시애틀의 특성상 해군기지가 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군이 태평양 지대의 나름대로의 군사적 요충지로 시애틀을 인식했고, 시애틀은 바로 이러한 군사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산업을 바탕으로 다시 반세기 만에 새로운 산업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애틀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또 탈바꿈됐죠. 지금 시애틀은요, 글로벌 IT 혁신 기업들의 허브가 돼서요, MS의 본사가 여기 있고요, 아마존 본사가 여기 있고, 스타벅스가 창업됐던 곳도 역시 시애틀이죠. 자, 그렇다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산림벌목업 했었고, 50년 전에는 이렇게 군수산업과 항공 제조업의 메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IT 허브가 됐느냐? 바로 그 근저에는 애향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애향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지금의 시애틀의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자,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시애틀은 절망의 도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산업이나 항공제조업, 해군기지 빼고는 더 이상 도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일자리를 타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골동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시애틀입니다 라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애틀은 다른 동네로 다 이주돼서 골동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동네라고 비아냥을 겪을 정도였죠. 또 다른 논문에서는요, 미국 지자체 최초로 파산한 곳이 디트로이트였는데 만약에 두 번째로 파산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시애틀일 것이다, 이렇게 지칭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도시였던 시애틀, 어떻게 IT 분야의 최고의 도시로 탈바꿈됐을까요? 바로 이 두 청년 때문입니다. 폴 앨런과 빌 게이츠죠. 이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MS를 거기서 설립해서 그렇군요. 그건 아니고요.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MS를 설립한 곳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앨버커키라는 곳입니다. 이 앨버커키는요, 시애틀과 22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은 이 앨버커키에서 1975년 종업원 3명으로 시작하면서 MS를 설립했는데 3년 뒤에는 1978년에는 매출액이 $10,000,000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그 바탕으로 바로 3년 뒤에는 이 두 사람은 이제 $10,000,000에 가까운 회사로 성장했으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 회사의 100년지 대계를 구축할 만한 어떤 거점 도시를 선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이 선택했던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인 앨버커키에서 2200km 떨어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시애틀은요, 어떤 IT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합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절망의 도시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청년이 그곳을 가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자신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 자신들이 일구어왔던 회사를 계속 일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같이 농구했던 곳, 그리고 대학교 입시 준비하면서 머물렀던 어떤 도서관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냥 회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갑질이죠. 사실 앨버커키 근처에 살면서 자기 집 근처에서 회사 다니려고 MS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졸지에 두 창업자가 2200km 떨어진 곳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니 커다란 낭패 아닌 낭패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두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가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MS가 바로 시애틀로 이주하고 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되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시애틀과 앨버커키는 인구 대비 대졸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범죄율 역시 시애틀은 앨버커키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의 중위소득은 8만 달러 수준으로요. 미국 전체 평균보다도 무려 25% 이상 높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도시 인구 증가율 1위가 바로 또 시애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겠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T R&D 전문 인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예요. 여긴 그냥 IT 회사에 다니는 무슨 택배 직원이나 배송 직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R&D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R&D 인력만 3만 5천 명이 상주하는 도시가 바로 시애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MS가 오고 나서 시애틀은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MS를 자꾸 키워가는 과정에서 MS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IT 인력들을 가장 빨리 채용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됐고요. 그렇게 MS에 일하다가 누군가는 나도 이제 창업해 볼래요. 나도 이제 MS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MS의 협력회사로 옆에서 관련 회사를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MS 근처에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렇게 근처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IT 관련한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또 다시 또 다른 IT 인력을 고용해야 됐고, 따라서 IT 관련한 학과라든가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시애틀로 와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MS가 자리매김하고 난 뒤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나도 IT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뉴요커 한 분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나도 나이가 40이 될 즈음이니 나도 이제 창업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차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베조프입니다. 바로 아마존의 설립자죠. 근데 아마존의 설립자인 베조프는 고향도 뉴욕이었고요. 뉴욕을 기반으로 평생 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IT 회사를 차리려고 하니까 IT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IT 전문 인력을 가장 빨리 수급하고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는 동네는 정반대편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사실에 주목했고요. 그래서 짐을 싸서 시애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아마존 역시 10년 안에 전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했고 지금은 베조프 역시 세계 최고의 부호 중에 한 명으로 발돋움했죠. 자, 이렇게 아마존도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다 보니까 아마존 역시도 많은 IT 인력을 배출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다시 또 10년 뒤에 또다시 보스턴 지역에서 또 다른 IT 회사를 창업을 꿈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걸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 역시도 회사를 규모감 있게 키우기 위해 선택했던 곳은 다시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근 7, 8시간을 와야 되는 시애틀로 넘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탄생됐던 또 다른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애틀 그러면 전 세계적인 IT의 허브 도시로 바뀐 것이죠. 자, 그 근원적인 기적 같은 일, 그 기적 같은 일은 단 두 청년의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애틀은요, 이 두 청년이 있었기에 지금 시애틀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MS가 뭔가 도로를 놔야겠다, 아니면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공원을 좀 넓히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더 올리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 어느 기업보다도 그 지자체로부터 가장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발돋움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인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될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여러분들의 선택지로 유망한 곳은 어떤 합리적인 주판을 튕겨서 결정되는 도시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